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오늘은 컷 편집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컷 편집은 촬영한 소스 클립을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상 클립은 숏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숏은 우리가 촬영할 때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클릭하고 촬영을 종료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한 번 촬영 버튼을 클릭하고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들어지는 영상 소스 클립을 숏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컷은 숏과 컷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컷 같은 경우는 숏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편집을 한 것을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컷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의 숏은 한 개의 컷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여러 부분을 제거한 후에 여러 개의 컷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컷 편집은 프리미어에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툴들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 필요한 단축키와 타임라인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축키와 타임라인의 기능은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겠습니다. 홈 화면이 열리면 홈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에 새 프로젝트의 이름을 에디트로 만들겠습니다. 에디트 01을 입력하고 이 프로젝트는 우리 실습 폴더인 영상 폴더에 오늘 4번째 실습이기 때문에 4S 폴더를 만들고 4S 폴더 안에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창에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단축키 Ctrl I와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영상 소스는 영상 폴더에 소스 01N02 폴더를 보시면 챕터 4의 섹션 01 안에 있습니다. img 2175부터 img 2377까지 5개의 영상 클립이 있는데요. 이 5개의 영상 클립 중에 앞에 4개의 영상 클립을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각각의 영상 클립을 선택해서 가져올 경우에는 첫 번째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후에 다음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또 다른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필요한 영상 클립을 선택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앞에 있는 img 2175부터 img 2376까지 4개의 소스 클립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우리가 불러온 소스 클립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불러온 소스 클립과 같은 사이즈의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 가셔서 뉴에 시퀀스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불러온 소스 클립 img 2175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New Sequence from Clip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퀀스를 이 클립으로부터 만들겠다는 것이죠. New Sequence from Clip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불러온 소스와 같은 가로 세로 픽셀에 픽셀 에스펙 레티오도 같은 속성을 가지는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름도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퀀스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퀀스 이름을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한 후에 프로젝트 파일하고 같은 이름으로 edit 0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안되고 입력하고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꾸는 기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edit 01로 시퀀스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g 2175 영상이 들어왔죠. 타임라인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타임라인에 소스 클립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단축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단축키는 플러스입니다. 타임라인을 축소하는 단축키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하시고 두 번째 소스 클립인 img 2376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뒤쪽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에 스냅 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스가 뒤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 스냅 버튼을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소스 클립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다음 소스 클립을 불러오게 되면 붙는 부분이 없습니다. 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정 없이 가게 되겠죠. 다시 스냅 버튼을 켜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냅을 켜게 되면 바로 앞에 클립의 끝부분에 붙게 됩니다. 스냅 버튼은 활성화 시켜 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스 영상에 사운드와 영상을 분리를 하시려면 두 개가 기본적으로는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링크를 풀고 싶으신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언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후시 녹음을 하기보다는 현장 녹음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현장에 잡음이 너무 심하다면 이 사운드를 언링크를 해서 아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의 데시벨을 낮춰서 소음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이 덜 부자연스럽습니다. 링크는 해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클립을 확대해 보시면 2175, 2376 그리고 2232 이렇게 세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2375 파일도 불러오겠습니다. 4개의 소스 파일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후에 영상을 재생해서 장면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소스 클립은 천천히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틱으로 공을 치는 것이고, 두 번째 소스 클립은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스 클립은 골을 넣고 있고, 네 번째 소스 클립도 앞에서 달려오고 있죠. 보시면 2375의 소스 클립과 2376의 소스 클립이 함께 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75에서 2376을 뒤에다 붙여보겠습니다. 뒤로 이동을 해서 2375 영상 뒤에 2376을 붙인 후에 이 두 개의 컷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려서 골대를 돌아서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인물이 화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연결이 되죠.
그런데 2376의 클립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편집을 할 때 앞으로 재생은 키보드의 가운데 쪽에 오른쪽 가운데에 보시면 JKL 키보드 자판이 있는데요. J가 역재생입니다. 뒤로 돌아가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L 버튼이 앞으로 재생입니다. 뒤로 재생 J, 앞으로 재생 L, 멈추는 것은 K입니다. 그러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L 버튼을 누르고 흔들림이 끝나는 지점에 K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까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 클립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는 영상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화살표 모양이 생깁니다. 빨간색의 화살표 모양이 생기는데요. 끝 부분에 가시면 안쪽으로 화살표가 생기고 시작 부분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화살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부분까지 이 앞부분에 흔들리는 영상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럼 화살표가 생긴 상태로 클릭하고 타임 인디케이터까지 당겨줍니다. 앞부분이 제거되었습니다. 영상 클립에서, 소스 클립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제거할 때는 굳이 컷을 하지 않으셔도 클립을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늘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촬영한 소스만큼만 늘릴 수 있는 것이겠죠.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한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안 보이게 한 거죠. 자, 이 두 개의 영상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클립을 앞으로 당겨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 빈 공간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플 딜리트가 나옵니다. 리플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리플 딜리트도 보통은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에디트에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 바로 위쪽에 보시면 키보드 숏컷이라는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키보드 숏컷을 여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단축키를 확인할 수도 있고 내가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플 딜리트의 단축키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RIPPL까지 치면 리플 딜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Shift 딜리트가 단축키입니다. Shift 딜리트. 복잡한데요. Shift 딜리트 두 개의 키를 누르는 것보다는 보통은 리플 딜리트를 선택을 하고 요 Shift 단축키를 제거한 후에 클릭해서 D 버튼을 눌러줍니다. 알파벳 D. D를 눌러주게 되면 JKL과 D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D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D로 설정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OK를 누르신 후에 다시 클립을 뒤로 옮겼다가 빈 공간을 선택하고 단축키 D를 눌러보겠습니다. 단축키 D가 리플 딜리트가 되었습니다. 편집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흔들리는 부분이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달리고 있는 영상 뒤쪽에 첫 번째 소스 불러온 소스 클립, 달리지 않고 천천히 돌고 있죠. 천천히 돌고 스틱으로 공을 치고 있는 클립과 그 다음에 스틱으로 공을 세게 치는 골을 넣는 클립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클립을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공을 치고
치고 또 치는 장면이 두 개가 겹치죠.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소스 클립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을 치는 장면이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자, 공을 치기 직전까지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시키시고 첫 번째 소스 클립의 뒤쪽에 가져가셔서 당기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이 소스 클립을 커팅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를 누르시면 바로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부분에 두 개의 클립으로 나뉘게 됩니다. 뒤쪽을 딜리트 하시면 되고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아까 만든 단축키 D를 클릭하시면 되죠. 편집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도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죠. 타임라인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하신 후에 앞부분을 컨트롤 K 눌러서 삭제하고 딜리트로 삭제하고 그 단축키 D로 리플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컨트롤 K로 자르고 삭제하고 단축키 D로 붙이고 이렇게 되면 동작이 겹치는 부분이 없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4개의 클립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타임라인의 마이너스 버튼으로 클립을 작게 보고 뒤쪽에 달리는 영상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네, 원본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거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소스 클립을 촬영한 한 개의 숏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소스 클립의 앞쪽과 뒤쪽에 삼각형 모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팅한 부분에는 이 삼각형 모양이 없죠. 우리가 편집을 해서 커팅을 한 부분에는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이 뒤에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시로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을 부분에 우리가 촬영한 소스 클립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 촬영한 소스의 시작 부분이라는 것이죠. 더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내가 컷 편집을 한 영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단축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보시면 L 같은 경우는 정상 속도로 앞으로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J는 역방향 재생이죠. 뒤로 감고 앞으로 감고 K로 멈춰서 편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L을 2번 누르게 되면 2배속으로 빨리 지나가고 J를 2번 누르면 2배속으로 역재생하게 됩니다.
편집을 할 때 빨리 감거나 빨리 뒤로 감고 싶을 경우에는 단축키 J와 L을 2번씩 클릭하면 됩니다. L을 4번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8배속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 느리게 재생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Shift 버튼과 L 버튼을 같이 누르시면 느리게 재생이 되고, Shift 버튼과 J 버튼을 누르면 느리게 역재생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 버튼을 눌렀을 경우, 2번 눌렀을 경우, 3번 눌렀을 경우입니다. 점점 빨라지겠죠? J 버튼을 눌렀을 경우 JJ, JJJ입니다. 너무 빨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Shift L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재생을 해서 보는 기능입니다. 재생을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 실제 속도를 변화를 준 것은 아닙니다. 컷 편집이었습니다.